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닫힌 문 안에서 누군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내 아픔을 알아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병들어갑니다. 10년 지기 친구. 가족, 연인, 내 곁에서 숨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찢어지는 상처를 몰라줄 때 밀려오는 그 뼈저린 외로움, 한 번쯤 겪어보셨는지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유별나거나 표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잃어버리는 우리 뇌의 슬픈 착각 때문이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픔을 유독 몰라보는 심리적 이유 3가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서운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내는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단단한 방파제 뒤로 몸을 숨깁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높고 견고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지요. 남들에게 나의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는 얼굴로 마음의 벽을 두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 모두를 속여도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는 그 사람만큼은 그 방파제 너머의 파도를 보아주길 바랍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고도, 내 굽은 어깨만 보아도 오늘 하루 참 힘들었구나 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 소리 없는 눈물을 삼이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사람은 무심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거나 내 한숨을 그저 짜증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깊은 서운함은 곧 분노가 되고 결국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가 쓰라려 밤잠을 설치고 홀로 눈물 찢는 그 순간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도 아니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뇌에 새겨진 그리고 인간관계의 거리가 만들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맹점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들 하지요. 이 옛말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확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뇌는 오히려 상대방을 관찰하는 기능을 멈추어 버립니다. 우린 매일 보는 사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니까라는 익숙함의 안일함이 마음의 렌즈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상대의 눈빛, 말투,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뇌가 편안함과 익숙함에 취해 상태 점검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무심함에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모르게 되는 아이러니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제키 보라워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텅 빈 실험실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연구진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맞힐까? 실험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연인이나 가족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날 처음 만난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지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아주 미묘한 감정, 예를 들어 가벼운 섭섭함이나 숨겨진 불안감 같은 것을 상대방이 눈치채게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은 꽤 높은 확률로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인과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거의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모르게 되는 뇌의 아이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감정을 읽어내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내 파트너의 기분을 정확히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워 교수는 이를 투명성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가까우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내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일 거야 라는 우리 뇌의 치명적이고도 슬픈 오류인 것이죠. 그렇다면 투명성 착각을 넘어 내가 명백히 고통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내 눈앞의 고통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2011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로런 노드그렌 교수가 진행한 공감 간극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 이른바 사회적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편안하고 안전한 방에 머물며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했죠. 그런 다음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이들이 얼마나 아플지 그 고통의 크기를 점수로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하고도 씁쓸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실제보다 훨씬 더 작고 사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지 않은 고통을 상상하는데 극도로 인색합니다.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뼈저린 아픔을 몰라주는 것은 그들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그들의 뇌가 당신이 겪는 고통의 온도를 시뮬레이션하지 못하는 공감 간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감의 한계를 지닌 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모든 서운함의 원인이 단순한 뇌의 착각이나 공감의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 본성이 서늘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다크 심리학의 관점을 살짝 빌려오려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당신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을 축소하고 외면한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평온함을 깨야만 합니다.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고 어쩌면 당신을 아프게 한 자신들의 잘못과 무심함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가장 이기적이고 쉬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당신의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도된 방관입니다. 이 의도된 방관은 아주 일상적이고 친밀한 언어로 포장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들춰내?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것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조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은 아무것도 변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화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다크 심리학적인 통제 패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유별난 걸까? 내가 참았어야 했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진짜이며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의 상처에 예민함이라는 거짓 이름표를 붙이지 마세요. 민신의 감정은 온전히였습니다. 이 숨겨진 조종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하고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나를 옥죄고 있던 투명 망토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함으로써 내 상처를 시위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울해 있으면 알아서 눈치채주겠지. 하지만 앞서 실험에서도 보았듯
침묵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들리지 않는 주파수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해 내 아픔의 크기를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지금 나는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해. 내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세상 밖으로 꺼내어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타인의 인정과 이해에 기대지 않는 나만의 견고한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해서 혹은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내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거나 가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프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돌아오는 상실감은 너무나 가혹하지요. 이제는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려 할 때 마음속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해. 너와 나는 다른 뇌를 가졌으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아픈 건 분명한 내 현실이야. 이렇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의 반응에 넘겨주지 않고 온전히 내가 쥐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서운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의 방파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그 밤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삼켰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해 외로웠던 그 깊은 상처를 안고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낸 당신. 당신은 지금 너무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살려내고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생명의 숨결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애쓰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를 돌보고 보듬어주는 자기자비로 돌려주세요. 내 마음을 가장 다정하게 껴안아줄 수 있는 치유자는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한번 속삭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아픈 건 진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오늘 하루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작고 다정한 인정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봄바람처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고단하고 외로운 마음에 우리 마음 심리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